어? 몇 페이지야? 56쪽. 얘들아, 우리가 진도가 지금 급해. 그래서 숙제오답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은 청석 시간에 하세요. 56에 52번이 혹시 질문인가? 질문이야?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첨삭 시간에 하세요. 그리고 58, 59에는 66번이 질문인가? 그러니? 66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야? 그럼 청삭 시간에 하세요. 70번은요? 질문이야? 질문이죠. 70번 할게요. 2개. 그리고 그래, 78번은 혹시 질문인가? 아니야? 오, 그래요. 좋아요. 그 61쪽에 유형 12번 내가 하지 말랬죠? 오늘 할 거예요. 근데 풀었어? 잘했어. 풀었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62, 63에 질문할 거 있어 혹시? (403번) 어? 오케이, 오케이. 현서 왜 여기가 깨끗할까? 뭐 4시부터 6시 사이 체열 심사인가 보네? 어? 또 있어 여기? 왜 도영이 거기 안 펴? 마치 안 한 사람처럼. 응? 어차피 들킬 거 왜 안 피는 거야? 그냥 피면 되지. 어? 괜찮아. 10시까지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풀었어요? 질문 없어? 너무 많이 틀렸다. 범준이는? 왜 범준이도 뒤를 안 필까? 여기까지 12번까지 아니었어요. 아니 괜찮아. 대단한 변명을. 괜찮아. 10시까지 하면 되지. 알겠지? 뭐 10시까지 하면 돼요. 그냥 그때까지 하면 403, 404 두 개 할게요. 일단은 352번부터 합시다. 이걸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걸 하긴 해야 되네 또. 352번. 자, 보시면은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래. 그럼 너네가 일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얘들아 준 게 뭐냐면 0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4 넣은 게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왜 코맹맹이 소리 나지? 감기 안 걸렸는데? 자, 뭐 이렇대. 얘들아, fx 위에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래요. 너네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랑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근데 너네 이거 기억 안 나니 혹시? 고1 때 했던 거? 너네 이런 거 기억나잖아. x, 뭐 f에 대해서 뭐 f3, f2, f1 모두 다 0이래. 그럼 너네 fx식 어떻게 써? fx는 x도 있고, 아니지, x 빼기 1도 있고, x 빼기 2도 있고, x 빼기 3도 있다. 이렇게 식 썼던 거 기억나죠? 여기다가 4를 썼다고 쳐봐요. 그럼 맨 뒤에 뭐 하면 돼? 그냥 더하기 4. 왜? 1 넣어도 4 나오고, 2를 넣어도 4가 나오고, 3을 넣어도 4가 나오죠. 알겠어요? 야, 얘네가 지금 똑같다고만 했지 얼마인지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냥 너네 잡어. K라고. 알겠지? 그럼 끝난 거야. 왜? 그럼 우리 fx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니? x도 갖고 x 빼기 3도 가질 거고 x 빼기 4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다 뭐만 붙이면 되니?
이렇게 K만 붙이자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 거고, 얘한테 1을 넣어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오면 된다. 그걸로 K를 찾는 거야. 그래서 F에다 1 넣어요. 그럼 여기 1 들어가면은 얘는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 마3 되잖아. 6 되거든요. 그럼 K 더하기 6일 거고 걔가 1인 거야. 되었어? 그래서 K 값이 얼마인 거니 여기서?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일단은 여기서 fx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fx 구했고, 아까 말했듯이 뭘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냐면,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얼마에서의 지금 접선이에요? 2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여기서의 뭐가 필요하고, 점이 필요할 거고, 뭐도 필요하겠니? 미분계수도 필요한,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 근데 우리 기울기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f를 뭐해서 미분을 해서 얼마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 끝났어. 그러면 요거를 K가 마이너스 5니까 fx를 한 번만 더 쓰자. 뭘 또 써? 마이너스 5로 퉁치고요. 미분을 할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저 전개 좀 할까? 너네 이거 전개할 때 어차피 지금 보니까 얘네 둘 곱한 거에 얘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차수를 뭐 하면 돼요?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암산으로 해보자. 너네 이거 전개하다 보면 x 뭐 나와? 제곱 나오지. 그거 세제곱으로 쓰라고. 이것도 전개하면 마이너스 7x 나오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7x 제곱으로 쓰세요. 그리고 상수항이 12인데 x까지 곱해주면은 요렇게. 그래서 빼기 5까지 해놓고 미분하자고. 왜냐면 너네 이거 곱미분하기엔 어때? 이거 3개짜리 곱미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하나씩 미분해가지고 쓸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전개가 편하면 전개를 한 다음에 가자는 거야. 그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4x에 더하기 12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대입해야 될 게 f2랑 f'2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f2를 구해볼까요? 여기다 2 넣어보세요. 8에서 28 마이너스 20이고 24니까 4 되고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넣어보세요. 여기 2 들어가면은 12, 12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4가 생겨요. 그럼 끝난 거지. 됐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저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니? 마사 x 한 다음에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뒤에 얼마 있으면 돼?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플러스 7이 있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요렇게 됩니다. 엄준이 됐어? 된 거죠? 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얘들아, 공부는 잘하고 있지? 응? 상학함수 어려워? 상학함수 어려워요? 상학함수 겁나 쉬운데? 활용이 어려워요? 활용 원래 어려워요. 근데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활용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알았죠? 어려운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 이제 내신 대비하면은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기출문제 고3 애들이 시험 본 거 기말범이에요. 근데 가끔 다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상학함수 활용까지 싹 다 중간고사 때. 근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몇몇 학교가 가끔 그러는데 정말 가끔 그러고. 집중 안 하지.
뭐라고? 네? 뭐라고? 아니 방금 쌤이 한 말을 못 들었어요. 중간고사 때 활용까지 나온 학교가 정말 드물어요. 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학함수 그 범위 내에서 끊어져. 중간에. 자 봅시다. 0,a에서 저거 직선이죠. 아니 곡선이죠.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정확하게는 못 그리더라도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하나 갖다 긋고요. 하나 갖다 그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냥 이런 상황을 말한 거예요. 2차 함수니까 그냥 정확하게 그려본 거고, 우리 그냥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f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너네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이거 수직이면 얘들아 쓸 게 뭐밖에 없니? 기울기밖에 없겠죠. 기울기 뭐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자 지금 문제에서 대놓고 접점이 몇 개 생긴다고 한 거야? 두 개겠죠. 왜? 접선이 두 개니까 접점도 몇 개인 거야? 두 개거든? 내가 뭐 할 거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퉁쳐가지고 t,ft라고 둘게요. 그럼 내가 이제 식을 쓸 거란 말이야. 요 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이니까 0,a니까 얘네 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t 값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오겠지. 왜? 접점이 두 개니까 t 값도 두 개인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갖다 그은 접선 어떻게 풀었었죠? 기억나요? 내가 그냥 기울기 재라 그랬지 먼저. t에서 0을 빼요. 분해. 얘에서 얘도 빼요. ft에서 a를 빼요. 그럼 그 값이 여기서의 뭐랑 같으면 돼요? 미분계수. 그래서 f't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푸는 거고, 근데 식을 보니까 얘는요 미분을 해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미분하면은 2분의 1에 t로 바꿀게요. t의 제곱이죠. 뭔 소리야? 2분의 1에 t죠. 얘는 뭐예요? 4분의 1에 t 제곱에 더하기 1인 거지.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이거 분모에 있던 t를 반대편으로 넘기시면은 4분의 1 t제곱 더하기 1-a라는 녀석이 2분의 1 t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걸 다 우변으로 넘길까요? 그럼 4분의 1의 t제곱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a 빼기 1 이게 0이다 이렇게 바뀌겠다. 몇 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해? 2차 방정식인 거 보여? 얘들아 이거 당연히 t 값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겠죠. 내가 걔를 t1, t2라고 해볼게. 그럼 이 t1과 t2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연히 얘랑 얘를 의미하겠죠. 알겠어요? 왜냐면 접점이 두 개였을 거고 걔네가 지금 내가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뒀을 뿐이고요. 걔네가 지금 이렇게 방정식의 근일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t1이라고 잡히면 얘가 이제 t2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안 썼어. 뭐 안 썼어요? 수직이다. 수직이다는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뭐를? 기울기를 곱해야 돼요. 그럼 기울기를 우리가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울기냐면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즉 t1과 t2가 도함수에 대입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아니지 얘를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는 m1과 m2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쓰는 건데 m1은 f'에다가 t1 넣으면 나오고요. m2는요 f'에다가 t2를 넣으면 나오는 거야. 걔네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뭔데? 요 미분한 거에다가 t1 넣으라는 거야. 얘 미분하면 뭐예요? 2분의 1 x죠. 거기다가 t1을 넣어봐. 그럼 2분의 1 t1 곱하기 얘는 뭐야? 2분의 1 t2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t1, t2를 곱한 게 뭐라고 나와요? 4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거든. 얘들아 얘가 이거에서 뭐예요? 두분의
두 근의 뭐예요? 곱에 해당하겠지. 너네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 근계수 관계를 해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마지막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해봐. 지금 여기 1차항 없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은 2차 계수 분의 상수항 자체가 그냥 뭐였어요? 두 근의 곱이었죠.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4배에 a 빼기 1로 나와요. 그게 두 근의 곱입니다. 걔가 지금 마이너스 4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a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가 얼마냐면 0이라고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울기 곱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잘 정리해놔요. 댕겨? 넘어가도 돼?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리고 혹시 그 61쪽에 85번은 잘 했어요? 그거 해줘야 되죠? 85 틀렸죠? 그 84는 X표 쳐놔요.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그냥 지금 굳이 너네 안 해도 돼. 넘어가고 85번 해줄게. 85번 하고 유형 12번도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85번을 먼저 오시면은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에다 밑줄 좀 치세요. 그리고 f'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2로 간대. 정보가 없어 그거 말고는.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했을 때 f의 x 더하기 1에서 f의 x 플러스 5를 아니지 x 마이너스 5죠. x 마이너스 5를 요렇게 계산한 게 얼마냐고 물은 거거든. 맞죠? 지금 내가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좀 벌려놨거든요. 잘 봐봐. 이거 얼마 쓸 것 같니? 내가 분모에 6을 쓸 것 같죠? 뭐 하겠다는 거야? 기울기로 보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개 뺀 거. 그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6을 좀 보상을 해놓을게. 알겠어? 그럼 이제 너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과연 뭐냐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도 지금 대놓고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라고 하거든. 잘 봐요. 여기를 x 더하기 1로 아니지 x 마이너스 5로 볼게. 그럼 6칸 뒤에 누가 나와? x 플러스 1 나오는 거 괜찮죠? 내가 이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요따구로 생겼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있는 녀석의 뜻이 뭐냐면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 아닌가? 맞지? 얘의 뜻이 이거의 기울기라고. 근데 얘랑 똑같은 기울기가 이 구간 내에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 누구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은 분명히 얘랑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맞지? 봐봐. 그럼 얘가 C였다고 해봐요. 현서야, 요 C는 이 구간 내에 반드시 뭐만 하면 돼요?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야, 지금 X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달래. 그럴 때 지금 요 기울기가 어디로 가냐는 뜻이거든. 근데 요 기울기는요 얘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우리가 F'C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왜? 분명히 똑같은 애가 있을 거거든. 그 구간 내에. 근데 생각해봐요.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 구간의 길이는 얼마로 유지한 채로? 6으로 유지한 채로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껴있는 C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가 이 극한을 어떻게 바꿔 써도 되냐면 리미트 C가 어디로 가는 걸로?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꾸고요. 그때 F'C를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이해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요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6이 곱해져 있는 것 뿐이고. 야, 근데 여기 위에 거 봐봐. F'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로 수렴한대요. 얘 보세요.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래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간다는 거니? 얘도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답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음? 정리하세요. 얼른. 정리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봐. 다시 뭐라고요? 얘를 기울기로 관찰한 거고 그 기울기에 의하면은 걔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그거를 C라고 잡은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 구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 때 C도, 껴있는 C도 같이 가겠지. 그래서 극한을 아예 C로 바꿔버린 거예요. C가 무한대로 갈 때 F'C가 어디로 가냐랑 똑같은 뜻이 돼버린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87, 88은 X표 쳐놔요. 그거 굳이 안 할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또 X표를 또 그렇게 쳤네 또 86번만 할 거예요. 알겠죠? 86번만. 자, 이제 해도 될까요? 봅시다.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이야? 다들 바쁘네 아직. 됐어요? 해도 돼요? 86번 아니 86번 맞죠? 보니까 얘들아 A, 1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몇 개 존재하래? 한 개죠. 거기 밑줄 치세요. 접선이 오직 한 개. 얘들아 접선이 한 개면 뭐도 한 개예요? 접점도 한 개인 거야. 알겠어요? 거기다 써놔요. 접점 한 개. 점도 하나라는 소리예요. 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 아직 3차 함수 그리는 거 모르잖아요. 오늘 배울 건데 이렇게 뭐 F가 있다 쳐요. 그러면 내가 곡선 밖에 A, 1이라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갖다 그어. 그럼 접했을 거야. 그럼 나오는 그 점을 우리가 항상 T, FT로 잡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오직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알겠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봐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아까 너네 여기서 했던 식이랑 똑같아요. 그냥 기울기랑 순간 기울기랑 똑같다. 뭐라고? 다시 봐봐. 얘랑 그냥 기울기 제요. 그거랑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뭐 하면 돼? 똑같습니다. 그걸 또 써먹을 거야. 그럼 또 써보자.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재면 어떻게 돼요? t 빼기 a분의 ft 빼기 1인 거지. 그럼 그게 f't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현수 알겠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의 근이 몇 개? 한 개 나오라는 거야. t 값이 한 개라는 거야. 점이 한 개다 보니까 t 값이 오직 몇 개 나오자는 거야? 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이 하나다. 이해됐지? 대입하자. 얘 뭐예요? 이거 너무 헷갈리죠? 지울게요. FT 지금 누구야 얘들아? 여기다 t 넣어봐.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에 더하기 1이야? 그 다음 얘 뭐예요? F'T 3t 제곱에 마이너스 8t인가? 다 따라오고 있지? 그냥 미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 사라지면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고 얘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3t 제곱이랑 마이너스 8t에다가 곱하기 t 마이너스 a래.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요? 야 이거 양변 얘도 누구로 묶여? 이 t제곱으로 묶이죠? 얘 누구로 묶여요? t로 묶이죠? t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약분하고 싶지 않아? 약분하기 싫어요? 약분해야죠. 약분하면 좋잖아요. 차수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아. 약분하면 돼, 안 돼? 이씨,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들아. 잘 봐! 야 이거 내 약분 하지 말랬지. 왜 하지 말랬어요? 근이 그렇게 원래 두 개인데 근이 누구랑 누구야? 1이랑 0인데 약분을 해버리는 순간 누구만 근이 나와버려? 1밖에 안 나온다고요. 지금 근을 따지는 건데 약분을 한다? 자살행위죠 이 정도면. 알겠어?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지? 대학 가기 싫다는 강력한 주장이에요. 약분하는 건. 그러지 마세요. 현수 알겠지? 약분하면 안 된다고. 봐봐. 뭐 할 거냐면 이거는 t로 묶긴 할 거야. 알겠지? 묶긴 할 건데 요거 누구로 묶이니? t로 묶으면 3t 빼기 8이야? 야, 이 식 너무 귀찮은데? 위로 가져올게요. 아이, 진짜 하기 싫으네. 그냥 전개하자. 잘 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t 세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 2차가 누구랑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에 3a랑 더하기 8인가? 이거에 t 제곱 나오고요. 틀린 거 없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뭐 나오니? 더하기 8at예요. 그래서 쟤네가 넘어오면은 2t의 세제곱에 또 넘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사가 넘어오니까 풀사가 되면서 여기 마팔이랑 더해지면은 마이너스에 3a 더하기 4로 바뀔 거고요. t제곱. 그리고 1차는 얘밖에 없지. 더하기 8a의 t가 되겠다. 는 0. 그래서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t로 묶어봐. 어떻게 돼요? t로 묶으면 2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풀 4의 t에다가 더하기 8a가 묶이고요. 는 0인데 여기서 이미 누가 나와버렸어요? t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고 나왔지? 우리 아까 t값 몇 개 만드는 게 목표였니? 한 개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미 나왔잖아. 쟤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근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혹은 유일한 방법은 뭐만 가능해요? 여기서 0이 3중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근이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근을. 이미 0이 나왔잖아. 그 0을 여기서 또 중근으로 나오게 해주면은 더 이상 근이 0밖에 없는 거예요. 3중근으로. 기억나? 3중근? 맞아? 그러니까 상황이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상황이 첫 번째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돼. 실근이 더 이상 안 나오면 돼요.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3중근으로 0이 나오면 돼요. 얘들아 근데 이거 3중근으로 0 돼? 안 돼? 3중근으로 0이 된다는 건 얘들 잘 봐! 칠판 좀 봐봐. 얘도 사라져야 되고요. 얘도 사라져야 돼요. 왜? 그래야 t제곱만 남아서 3중근으로 0밖에 근이 안 나와. 알겠어? 근데 얘네 동시에 0 될 수 있니 없니? 얘 0 되려면 a 얼마여야 돼? 0이잖아. 그럼 얘 0 돼? 안 돼? 얘 0이 안 돼요. 맞아? 그럼 3중근으로 0이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불가능한 경우야. 얘는 x. 이거 지금 너네가 고려 안 하고 풀어도 얘만 해도 답이 맞을 거라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얘를 나오게 해요. 문제. 그러니까 답으로 나오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거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알겠어 이거? 그럼 얘만 합시다. 1번만. 1번에서 지금 판별식 해달래. 그럼 저거 그냥 바로 제곱할게요. 9a 제곱에 더하기 24a에다가 더하기 16이거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장난해? 야씨 64a야? 이게 0보다 작으면 돼요. 어휴 그만하고 싶다 얘들아. 9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그럼 40a에다가 더하기 16이 될 거야. 그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야 이거 인수분해 되니? 자 빠르게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9랑 1 한 다음에 4랑 4를 하면 되나봐요. 그럼 36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야 이거? 9분의 4랑 4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일이 있었나 봐, 그지? 걱정이 돼요, 살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잠은 잤죠? 잠자면서 혹시 꿈속에서 못 쫓겼구나. 제대로 쉬질 못했나 보다, 꿈속에서. 그만 자. 적은 거 맞죠? 재밌게 써놨네. 얘들아, 너네 이거 이해돼, 안 돼? 삼중근. 삼중근의 존재.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았죠? 뭐 너네가 쉬운 것만 풀 거면 뭐 몰라도 돼요. 응? 쉬운 것만 풀고 싶으면은 몰라도 돼. 공부 안 해도 돼요. 뭐하러 해.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시험 보면 되지. 응? 그럼 적당한 점수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그러니까 저런 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력업으로 갑시다. 자, 실력업 403번으로 와보세요. 얘들아, 실력업 하지 말자. 이거 이러다 우리 못 끝낸다. 하지 말자. 이거 첨삭 시간에도 하지 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숙제 안 낼게.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시간이 되면 나중에 봐주긴 할게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도함수 활용 두 번째를 얘기합시다. 자, 오늘은 너희가 드디어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는 날이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나 너네 기분 좋은 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가. 얼마나 좋을지. 응?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좀 양이 많죠? 그죠? 양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들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잘 봐봐.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거든요. 증가와 감소. 근데 증가와 감소에서 너네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미분하기 전에 너네가 이미 보던 거거든. x1과 x2가 있을 때 얘들아 이러고 x1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 이건 무슨 함수라고 말해요? 증가함수라고 말을 하죠. 왜? x2가 더 큰데 함수값도 더 크대요. 그럼 당연히 뭐하고 있다는 소리야? 커지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1번 있잖아요. x1이 x2보다 작다 일 때 함수값도 더 방향이 똑같으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게 증가의 정의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말하는 증가함수의 정의가 그거야. 항상 기본은 걔야. 알겠지?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 너네가 이거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보겠지만 이 표현이 어쨌든 기본이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그럼 거꾸로 된 걸 뭐라고 하겠니? 얘를 감소라고 하겠죠. 밑에 거에도 좀 밑줄 좀 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항상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고 해봐요. 우리 지금 A에서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너네가 조사하는 게 뭐냐면 A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A 더하기 H라고 잡는 거야. 그 그림에 표시돼 있죠? 맞아요? 살짝 왼쪽을 봐요. 그럼 그거는 A 빼기 H가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H는요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잘 봐봐. 너네 이거 세 가지 대소 비교 돼야 안 돼? 되지? 맞아요. A에서 A 빼기 H 대입한 거랑 A 대입한 거랑 A 더하기 H를 대입한 거 대소 비교를 해보면 갈수록 뭐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거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증가라고 말을 한다. 증가. 알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증가 상태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밑에 거에다가. 도영이 내 말 들었니? 이게 눈에 초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응? 들었나 안 들었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을. 그 밑에 건 뭐예요? 거꾸로 된대. 거꾸로 되니까 뭐야? 감소겠죠. 알겠어?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돼.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아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안 배웠다고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 다 써놓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했던 건 원래 이건데 이제는 미분을 가지고 증가감소 얘기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그냥 너네 간단하게 한번 볼까? 방금도 했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애들에 대해서는요 이 지점들마다 생각해봐. 당연히 뭐가 양수예요? 증가하는 애들은 뭐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야. 즉 뭐가 순간 변화율이 양수라는 거야.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야. 누가?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증가함수다 그러면 거기 증가함수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도 이제 거기다 표시를 해놔. 점 3개 정도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접선 모양 좀 그려줘. 이렇게 표시 좀 해놔. 첫 번째 그림에다가 표시하세요. 그래 놓고 f'x가 0보다 큰 상황. 이러면 우리 뭐라고 판단한다? 증가라고 말을 하죠. 증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한 3개 정도 찍어 놓으시고 요렇게 표시해서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었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니? 증가감소 판정하려면 미분을 해보겠다는 거야. 미분을 해서 뭘 판단해요?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미분계수가 양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증가겠죠. 음수면 감소겠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증감을 판단하겠다는 소리예요.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별거 없죠.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즉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좀 이따 하겠지만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야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너네 2차 함수의 부호 판단할 수 있어 없어? 그래프만 잘 그리면? 할 수 있지 않니? 그럼 3차 함수 모양 그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리는 거야. 그렇게 그릴 거야. 증가감소 판단해가지고. 알겠어? 미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 밑에 주의로 내려와봐. 주의. 얘들아 이거 내가 맨날 강조하는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봐봐. f'A가 일단 양수래요.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한번 화살표 보내볼게. 너네 명제 기억나지? 화살표 기준으로 뭐이면 뭐이다 해서 얘가 가정, 얘가 결론.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돼요?
결론이 더 커야 됐던 거 기억나죠? 그거 생각하시고. 자, 이러면 뭐라고 돼 있니? 함수 fx가 뭐 한대요? x는 a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자, 얘들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방금 했던 거잖아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빨리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놔. 이렇게. 참입니다. 참. 현수 알겠지? 이거 참이다. 참이에요, 참.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반대로 보내볼게요. 자, 반대로 가는 거는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냥 느낌상은 참인 것 같잖아. 증가하면 양수겠지. 근데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놔. 반례 1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자리를 마련해놨죠. 반례 1에다가 너희는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뭘 그릴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걸 F라고 해봐요. 네, 여기가 궁금해. 여기 A라고 해보자. 얘들아, A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여기서 기울기는 0이라고 할게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0이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A라는 포인트에서요, 증가 중일까요? 감소 중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봐봐, 아까 배웠던 증가의 개념 중에 너네 그 H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그게 뭐였지?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뭐하고 있으면은? 커지고 있으면은 증가라고 판정한다 했잖아요. 미분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우리가 하던 그 증가감소대로 해보면 A보다 살짝 왼쪽은 당연히 내려가 있고요. A보다 살짝 오른쪽은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 보여? 그럼 얘 뭐 한다고 말해야 돼? 얘 증가가 맞아요. 알겠죠? 자, 이거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잠깐 기울기가 얼마가 됐을 뿐이야? 한순간 0이 됐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도 증가라고 말을 해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fx가 a에서 증가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맞는 말이에요. 왜? 얘를 품지 못하는 표현이야. 아까 말했죠? 결론이 더 뭐 해야 돼요? 커야 된다 했잖아. 결론이 더 커야 참인데 얘는 결론이 더 작은 상태인 거야. 이런 거를 포함하지 못하는 표현이거든. 알겠어? 그러다 보니 얘는 거짓이다. 그러면 방금 여기서 나온 문제점대로 긁어주자. 그 가려운 부분을. 그럼 만약에 내가 f'a가 뭐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얘 뭐야? 이거는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겠지. 그럼 또 한번 장난질을 해볼게. 자, 또 반대로 가볼까? 자, 이렇게 가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응? 또 이러면 또 틀려요. 얘 또 반례 두 번째가 되겠죠. 반례 2.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갖고 놀지 못하면 참거짓 문제 풀 때 그냥 털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반례. 두 번째 반례는 뭐냐면 잘 봐. 이런 것도 있다. 기울기가 0이 지속돼 버려. 그러다 다시 올라가. 충분히 이런 거 그냥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니? 만들어줄 수 있죠. 함수 끊어가지고 특정 구간은 상수함수 나오다가 그 외에는 뭐 함수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함수다 보니까 만약 이게 F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0인 애들이 반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을 우리가 A라고 선정을 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 다 어때? A랑 똑같죠? 그럼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없는 함수인 거야. 증가가 아니에요 얘는. 그지? 근데 얘는 이거 만족해 안 해? 미분계수가 양수거나 0이다. 양수 그리고 0도 만족하잖아. 가정을 만족했어요. 근데 증가한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거짓인 거지. 거짓 명제인 거지. 저 명제가. 이가 반례가 된다. 이렇게 뭐가 등장했을 때? 상수, 함수, 구간이 등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반례로 쓰기 좋다. 알겠지? 알아두세요.
현수 알겠어? 이거 중요해.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부탁할게요. 야, 근데 너네 이런 함수 본 적 있니?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은 함수 배웠거든요. 우리 뭐 배웠죠? 지금 뭐 배웠어?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지. 또 뭐 배웠어요? 지수로그 함수 배웠고 상학함수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함수를. 그 함수들 중에서 이런 함수 있냐고요. 곡선 가다가 갑자기 상수함수 일정 구간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기본형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함수들은요, 이게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되려면 무조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fx를 구간별로 제시하려고 이렇게 중괄호 열어가지고 특정 구간은 이렇고 어떤 구간 이렇고 어떤 구간 이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 못 만들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밑에 있는 문제들처럼 걔는 다 몇 차 함수가 기반이에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3차지. 그럼 걔네들은 이런 구간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도 뭐 한 거야? 그땐 또 참이에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3차 함수다 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함수래.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히 말장난인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런 증가함수를 막 조져보려고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문제가 이렇게 딥하게 나오는 건 드물어요. 근데 배울 때 제대로 해놔야 돼. 알겠죠? 왜냐면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냥 털려 애들이. 왜? 대충 공부하거든. 그잖아. 너네 대충 공부하잖아 맨날. 어렴풋이 해놓으면 그냥 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깊게 물어보면은 그냥 털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주로 언제 많이 나와요? 고3 가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공부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는 순간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이 엄청 심해져. 내가 아는 거 나왔을 땐 잘 봐.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본 문제가 있는 순간 쭉 내려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친구도 있어. 고3 되면은 저는 점수가 너무 이 편차가 심해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건 공부를 그냥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모든 단원을 다 똑같은 정성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고3 가서 그거 다 채우려면 당연히 뭐 하겠니? 힘들어. 너네 고3 되면 할 게 많은데.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2 때부터 제대로 해놔야 돼. 그래서 잘 공부하자. 예시 보세요. 그 예시하고 쉽게요. 1번, 2번, 3번만 하고 쉽게. 자, 봐봐. 야, 지금 함수 fx가 누구래?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야, 요 함수가 지금 이거 무슨 구간이야? 실수 전 구간 아니니? 실수 전 구간 뭐 했으면 좋겠대요? 증가했으면 좋겠대. 잘 봐봐. 잘 봐봐. 너네한테 주어진 게 지금 뭐라고요? 이거라고. 증가한대. 그럼 너희가 써야 되는 식이 뭐라고요? 얘로 내려와야 된다고, 요거. 알겠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거는 빠르게 얘를 뭐 해버려? 미분을 일단 하세요. 이 미분하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거든? 자, 잘 들어. 걱정돼서 그래. 좀 이따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잘 들어야 돼. 뭐 하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증가하랬지. 증가에다 빨리 동그라미 쳐요. 증가해라. 그 말은 미분 한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되라는 거야? 양수가 되라는 건 알겠지? 맞아요. 기울기가 뭐여야? 양수여야 걔도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함수도. 근데 뭐가 포함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왜? 아까 우리 요런 거 있잖아. 잠깐 기울기 얼마 돼도 0을 찍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증가한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3차 함수는 이런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저렇게 풀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갑시다. 야, 그럼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실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저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요. 잘 봐. 너네 2차 함수랑 누구 비교하는 거야? 고작 0이지. 함수로 치면 0 뭐였니? x축이었잖아, 항상. 그 말은
x축과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 보라는 거야. 너네 이 그림 고1 때 많이 봤어? 안 봤어? 맨날 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1학기 때 하던 게? 2차 부등식 2차 함수에서 하던 게? 그럼 이 중에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누구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되겠죠. 얘 아니죠. 그럼 결국 뭐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몇 차 함수 해석했어, 우리? 3차 함수 얘기한 거지. 근데 결국 뭐로 가요? 2차로 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분을 했으니까 2차가. 3차 미분하면 2차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3차 함수를 그리려면 2차 함수 해석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지. 그럼 비슷하게 4차 함수 하려면 뭐 해야 돼? 3차를 알아봐야 돼. 3차를 잘 하려면 결국 2차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2차 함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판별식 가보자. 얘는 반공식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들어가면 3A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알겠어요? 그럼 A가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0과 3 사이다. 요게 답인 거야. 이 문제 답인 거야. 이해됐지? 할만하죠, 아직? 어? 아직 할만하지? 근데 오늘은 얘들아, 내가 문제 많이 못 풀어줘요. 어차피. 알겠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못 풀어. 그러니까 대신 이거 개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습 꼭 하시고.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다음 거는 뭐냐면 잘 들어야 돼. 함수 또 3차 함수야. 근데 구간 어디서래? 1부터 4까지래. 거기서는 뭐 했으면 좋겠대요? 감소래. 감소. 감소 동그라미. 써야지 또. F'X 뭐다?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작거나 같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너네 저거 뭐 해야 돼? 저 함수? 미분해야죠. 미분합시다. 야, 이거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되거든? 근데 얘가 현수야, 계속 이게 감소하라는 게 아니지. 뭐 하래요? 1부터 어디까지만? 4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대잖아. 그럼 또 그림을 그려. 우리 지금 얘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좋겠다고. 어디서부터 어디만? 1부터 4까지만. 자, 이렇게 있어. F'.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 잘못했는데 1부터 4에서 감소를 하라는 거니까 1부터 4가 감소 구간에 해당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뭐가 되라는 거야? 1이 여기 있으면 4는 그냥 여기쯤 있으란 소리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다 음수가 됐잖아. 뭐가? 도함수가 음수가 됐다고. 도함수가 음수면은 원래 함수는 뭐 할 거니까? 감소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거 완전 2차 함수 했대. 우리 그 근해 분리랑 똑같은 거야. 야, 이 F'에다 뭐 넣으면 돼 그냥? 1 넣어. 그거 무슨 수 나와야 돼? 현수야, 이거 무슨 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겠죠? 맞아요? 음수. and 또 뭐도 만족해야 돼? 4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 자, 근데 이 중에 어떤 거 들어가야죠? 이 중에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굳이 안 해도 될까? 현수야, 좀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 누구를 안 해도 될까요? 야, 이거 축 누구야? x는 2죠? 그럼 지금 내가 좀 그림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2면은 축에서 누가 더 가까워요? 1이 더 가깝죠? 그럼 누가 더 먼 거야? 4가 더 머네? 그럼 4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이해돼요? 실제 그림은? 맞지? 그럼 그 4보다만, 아니 4가 0보다만 뭐 하면 돼? 작으면 1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얘만 해도 된다. 알겠어? 아니, 만약에 본인은 그걸 못했어. 그럼 둘 다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 때는 하자고. 그래서 4를 넣어봐. 4 들어가면 뭐 돼요? A만 남네. 걔가 0보다 뭐 하면 돼? 그냥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해돼 이거? 이러면 만족이 된다. 된 거야? 도영아 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 같은데? 나 지금 발견했어요 지금 느낌을. 좀 이따 얘기하자. 자 마지막 3번. 야 3번 봐봐. 3번에 함수 나와 있고 역함수 존재 밑줄. 역함수 존재할 조건이 뭐예요? 1대1 대응 쓰세요 빨리.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해놓고 거기 너희가 1대1 대응이라 썼어요. 그럼 1대1 대응은 뭔데? 얘 뭔데? 일단 얘는 몇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1대 1 함수 만족해야 돼. 두 번째는 뭐 만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다 기억나죠? 우리 얘를 뭐라고도 했었죠? 이 문제 왜 여기 나왔겠어요? 얘 뜻이 뭐예요? 기억나?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이렇게도 등장이 된다. 그럼 너희는 빨리 얘를 뭐 해고? 미분을 해야 돼. 봐봐. 미분을 해봐 이거. 얘 미분하면은 x 제곱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가 되거든?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얘들아 계속 증가라는 건 계속 부호가 양수라는 거야. 제가 계속 감소라는 거는 제 부호가 계속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로 볼록하다고?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걔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가능해요? 감소가 되는 게? 이게 불가능하지 않니?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계속 증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볼록성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돼요. 선택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밖에 안 된다. 결국은 또 그려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그림 중에 항상 되는 게 뭘까라는 거야. 누구예요? 이 녀석이 계속 증가라는 건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맞겠지. 알겠어? 항상 양수인 거.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가. 근데 반공식을 쓰자. 그럼 반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은 A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나와요? 0하고 3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증가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너희들의 미분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거 잘 하셔야 된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5분만 쉴게요. 도영아 네. 뭐가 잘 안 된 거야? 귀찮아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싫어? 예시 2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시 2번이 뭐라고? 예시 2번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딴 건 괜찮았어? 네. 그럼 돼. 자, 뭐냐면 그냥 fx 나와 있고요. 1부터 4 사이에서만 뭐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이 소리야. 네. 거기서만 감소가 되면 돼. 근데 거기서 감소를 한다는 거는 도함수는 뭐 하라는 거야? 0보다 자, 작거나 같아야 돼. 얘를 대충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죠? 네. 아래로 볼록한 그 녀석이 음수인 구간이 1과 4를 품고만 있으면 돼. 네.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음수일 테니까. 네.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는 1 는 거랑 4를 는 게 모두 음수면 이 구간 다 음수가 나오겠죠. 네. 그거 그냥 두 개 풀면 된다고. 근데 내가 아까 왜 얘만 한다 했냐면 그게 이해 안 됐구나. 네. 뭐야? 이거 아닌데. 대박. 이거 내가 대충 그려서 그래. 이거 제대로 그리면 축이 누구야? 2란 말이야. 그러면은 1이라는 녀석은 2에서 뭐하니? 더 가깝죠. 네. 4는 좀 더 멀겠지. 네.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가 음수면 되는 건데 당연히 축에서 덜 올라간 애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애가 더 위에 있지 않겠어?
그래서 4만 음수가 되면은 읽는 건 자동으로 그거야. 알겠지? 네. 벌떡 일어나면 이거 한번 봐야 돼. 이해가 안 돼. 존나 웃겨. 다시 벌떡 일어나니까. 다른 거 같아. 어?
재밌는 거 하네. 네. 왜 갑자기 꺼? 무언의 압박이. 쌤 좋아하시는 게임 있어요? 게임 안 해. 게임 해본 적은 있어요? 게임 해본 적 있지. 무슨 게임 하셨어요? 배그. 그 컴퓨터요. 컴퓨터 하시면 뭐해? 티어 어디셨어요? 티어가 있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했잖아.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엔 티어가 있어? 예. 복잡하게 해 또. 원래 있지 않았나요? 원래 있었다고? 그냥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없잖아 원래. 원래 배가 안 해가지고. 배가 안 해? 게임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놀리는 거 아니야? 요즘에 너무 표독한 애들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게임할 때마다. 게임하지 마. 말 걸면 게임 던짐 이런 닉네임부터 시작해서. 엄마 찾고 그러잖아. 원래 부모님 안 보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남의 엄마를 더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욕을 할 거면 그냥 욕만 하지 왜 그런데 자꾸 그러지? 이해가 안 돼. 아 그리고 게임 어려워 너무 못하겠어. 현서야 이제 현실로 돌아와봐. 또 쫓기고 있었구나. 누가 싫어하셨어요? 여태 쉬다가 물을 지고 먹는구나. 먹고 와야지 또. 아니야 먹고 와. 아 먹고 와 이러다가 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빨리.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진짜 안 먹을 거야? 네. 마지막 기회인데? 아 네. 안 먹어요? 알겠어요. 가만 있으라고. 자 보세요 현수야. 아니 다시 누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돼요. 얘들아 개념 프린트 35쪽으로 와. 함수의 극대화 극소. 봐봐 얘들아 함수 fx가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1번의 뜻이 뭐야? 1번의 뜻 fx랑 fa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되면은 fa가 더 크거나 같대요. 알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극대라고 말을 할 거래. 잘 봐봐 얘들아 얘가 그러면은 다른 fx들보다 뭐하다는 거니? 크다는 거지.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써놓으세요. 최대값. 근데 어떤 최대값이냐면은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인 거야. 왜냐면 거기 뭐라 써있어. 맨 위에 fx가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이라 돼 있죠. 작은 구간. 작은 구간에다 밑줄 쳐봐요. 작은 구간에 써놔요. 거의 0에 가까운. 알겠어요? 거의 0에 가까운 작은 구간인 거야.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그림 보면서 마저 해줄게요. 두 번째. 야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뜻이야? 얘가 무슨 값이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써놓으세요. 최소값. 거기 그림을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여기는 불연속이야 심지어. 자 봐봐 얘들아 방금 내가 극대극소 얘기하면서 거기에 미분 가능에 대한 언급 있어요? 없죠? 연속이라는 언급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지? 맞아? 그럼 너네가 극대랑 극소를 따질 때는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일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얘 봐봐 얘는요 이 구간 아주 조그맣게 잡아볼래? 저 작은 구간 내에서 무슨 값에 해당해요? 내가 지금 표시한 부분은? 최대값이지. 맞아? 봐봐 요 부분은요 이 구간 조그맣게 잡아보면은 그 중에 제일 뭐한 값이야? 큰 값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극대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의 정의가 뭐라고?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다 돼. 이해돼 안 돼? 자, 집중을 좀 해볼까요? 자, 다시 집중을 해보세요. 내가 방금 극대를 뭐라고 말했었냐면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의 가장 큰 값. 알겠어? 아주 작다는 거는 여기들까지 볼 필요 있다 없다? 보지 말라는 거야. 얘만 봐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요 지점인 거 보이냐고. 맞아?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극대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범중이 됐니? 예. 뭐가 애매한 거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애매한 걸 말해보세요. 저는 막 그냥 어디가 아무데나 찍어도 다른 데 아무나 찍어도 옆에 올라가는 데만 있으면은 봐봐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아주 작은 구간으로 관찰을 해봐. 내가 지금 X표로 표시한 부분이 최대값이에요? 아니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구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요. 아주 작은 구간으로 잡아보면은 이거 확대해봐. 확대를 해보면은 곡선이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럼 요 지점 있잖아. 가장 꼭대기. 얘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애들이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막 이게 변하는 끝에 머리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말해도 되겠니? 이게 극소겠죠. 그래서 일단 느낌은 그냥 올라가다가 뭐하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뭔가 생기고 내려가다가 뭐하면 올라가면 뭔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얘는 뭐냐는 거야. 얘.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거에 미분 가능과 연속의 언급이 없지. 그럼 미분 가능일 필요도 없고 연속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좁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해도 돼요? 극대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불연속이지만 아주 작은 구간으로 범위를 볼까요? 그 중에 제일 모한 값이에요. 저 포인트가 제일 작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도 돼요? 극소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만 극대극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거는 뭘까? 그럼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극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주 작게 잡아봐. 그 구간 내에서 얘 제일 뭐하니? 제일 크잖아. 그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이더라도 극대랑 극소가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 최대면은 극대가 되는 거고요. 최소면 극소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알겠어? 그렇게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너네가 보는 함수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름 있는 함수들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거에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건 다 이런 모양이긴 한데 알아는 둬야 돼요. 이런 것들도 극대극소로 쓸 수 있구나.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겠니? 잘 봐요. 얘는 왼쪽 입장에선 최대값인 거 괜찮지? 오른쪽 입장에선 뭘까? 아무것도 아닐까? 그 얘기를 하려면 얘부터 볼게. 얘는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 둘 다예요. 알겠죠? 둘 다야. 왜? 등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모두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대기도 하고 극소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함수는 좀 특이하지만 극대극소가 무한계인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그럼 잘 봐. 얘는 오른쪽으로는 뭐예요? 최대 최소가 다 돼요. 왼쪽의 입장에서는 최대인 거지. 그럼 얘는 둘 다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극대밖에 안 되는 거야.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극대. 얘는 극대극소가 다 된다. 그래서 그 그림에다가 얘들아 이거 좀 다 써놓으세요. 그 포인트마다가 다 뭔지. 여기 내가 표시 안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쟤네만 극대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뭘 많이 볼 거고 연속인 걸 많이 볼 거고 그 중에서도 뭘 많이 볼 거야? 미분이 가능한 걸 많이 볼 거야. 그래서 그 밑에서 과연 연속일 땐 뭐고 미분 가능일 땐 뭔지에 대해 다 알려줄게요. 밑으로 갑시다. 저 밑에 가서 1번 봐봐요. 1번 밑에서 1번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연속함수래요. 연속함수 f에 대해서 a의 좌우에서 x는 a의 좌우에서 뭐가 바뀌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얘들아 봐봐. 연속이면 그냥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올라가다가 뭐 하면? 내려가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극대가 생길 거고 내려가다가 뭐 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 극소가 생긴다고. 뾰족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감이 바뀔 때 그 x는 a의 좌우에서 옆에다가 증감이 바뀔 때라고 써놔요. 요거 옆에다가 증감이 바뀔 때 그때 극값이 생긴다. 아 참고로 극대랑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해요. 알겠지 얘들아?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니까 그냥 극값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좌우에서 증가감소가 바뀐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미분 가능일 땐 뭘까? 잘 봐봐 얘들아. 미분 가능이면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연속은 당연히 전제가 되고 또 좌미우미가 같다는 거죠. 계속. 맞아? 그래서 무슨 함수 나온다 했었죠 내가? 무슨 함수? 부드러운 함수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요? 부드러운 함수? 맞지? 너네 한번 생각해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올라가다 역시나 뭐 해야겠니?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바뀌는 요 지점을 잘 봐봐.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뭐 해야 돼? 내려가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럼 극값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겠니? 반드시 0이에요. 요 미분계수 얼마라고요? 요 기울기가 0일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놔. 이거 하나만. 거기 그냥 근처 아무래다가 그림 하나만 딱 그려놔요. 그럼 앞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즉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애들은요. 극값에서의 미분계수가 무조건 얼마인 거야? 0인 게 보장되지.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 잘 봐 다시. 얘네들은요. 극값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야. 맞지?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미분계수가 0이면 f는 뭐 x는 a에서 할게. 요거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f는 요거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미분계수가 0이면 극값이 되냐는 거야. 이게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너네 3차 함수 이렇게 그릴 거거든? 야 그럼 이거 극대극소라고 말할 수 있죠? 미분계수 얼마예요? 0 되는 거 보이죠? 그럼 거꾸로 물어본 거야 지금. 극대극소는 미분계수가 0이다가 아니라 미분계수가 0인 애들은 극대값이 된다. 극소값이 된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야 너네 아까 이런 거 했었지? 10번 봐봐. 요 미분계수 아까 얼마였어? 0이었잖아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더라도 얘는 극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잘 봐. 극값에서는요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이야. 이 순서는 맞거든?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 값을 갖는다고 말하면 돼, 안 돼?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맨 밑에다 써놔. 맨 밑에다. 이 파란색 쓰시고요. 이거는 참이에요. 그거 옆에다가 옆에든 위든 아래든 얘도 같이 써놔. 얘는 거짓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안 적어? 빨리 적어. 맨 밑에다 적어. 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이거 빨리 적어. 파란색, 빨간색 다 적어놔.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 값을 찾아야 돼. 그럼 너희는 뭘 봐야 돼? 미분계수가 0 되는 걸 찾으면 돼? 아니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증감이 아까 바뀌어야 된다 했었지. 증감이 바뀌려면은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제목 옆에 x는 a의 좌우에서 써있죠?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f'x의 부호가 바뀐, 이렇게 써놔요. 증감이 바뀐다는 게 f'의 입장에서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부호가 바뀌는 거다. 아까 말했지? 플러스면 뭐 하는 거였어? 증가하는 거였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라며. 그럼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면?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값이 하나 생긴다는 소리야. 알겠죠? 증감이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됐어요 이거?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3차 함수 그리는 거 해보자. 대신 3차 함수 그리기 전에 2차 함수를 먼저 그릴 거예요. 아이씨, 너네 2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근데 뭐하러 또 그려? 어? 그치? 너네 근데 2차 함수를 미분으로 그려본 적이 없지? 맞아? 2차 함수도 미분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걔를 너네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3차가 자연스러워지거든? 그래서 개념 프린트는 36쪽으로 오시고요. 거기 내가 뭐라 써놨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해놓은 거 보이죠? 자 거기서 fx를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았고요. 걔를 미분을 해요. 그럼 나오는 게 당연히 2ax 더하기 b였을 거고요.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들아 만약에 1차 함수인데 저 a가 양수였다고 해봐. 너네 이거 a 양수면은 어디로 볼록으로 알고 있니? 아볼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양수면은 이거는 기울기가 뭐라는 거니? 양수라는 거잖아. 증가하겠죠. 그럼 도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게 분명하냐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이게 f'인 거야. 그리고 내가 얘를요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진짜 잘 들어야 돼.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에 일단 아까 말했지. 도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부호예요. 알겠니? 부호를 판단해보자. 얘 양수야 음수야? 여기 음수죠. 여기 양수야 음수야? 여기 양수지. 그러면은 이 상태로 내리세요. 이 알파라고 찍어놓고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f는요 감소하다가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내려오다 뭐 하면 돼? 올라가면 돼. 너네가 아는 그 2차 함수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석을 끝내버리면 지금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희들이 아는 2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질 대칭성. 그거 왜 나온지 알아요? 너네 중학교 때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니 혹시? 이거부터 시작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찍어. 그 다음 또 누구 넣어요? 마일 마이 마삼 넣고 찍어. 보니까 양쪽이 뭐해? 똑같아. 그래서 대칭이 나와 라고 배워요. 교육과정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그냥 경험적 사고죠. 내가 대입을 직접 해보니까 양쪽이 똑같네. 그래서 대칭성이 있어요 라고 배웠던 게 옛날에 배웠던 방식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대칭인지. 잘 봐봐. 너네 이 도함수인 1차 함수는요, 어떤 점이건 다 점대칭되어 있는 거 보여요? 직선이잖아요. 직선은요,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봐. 자기 자신 나오지.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봐요. 자기 자신 나오죠. 그것처럼 이 x절편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돼 있겠니? 대칭되어 있는 거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 그럼 내가 한 여기쯤에 있는 거를, 요만큼 간격 떨어진 거를 대입을 했더니 예를 들어 2가 나왔다 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f'이 얼마가 됐다는 거야? 2가 된 거지. 그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뜻을 가져요? 뭐가 2라는 거야? 자, 다시 너네가 아는 거대로만 대답하면 돼요. 미분계수잖아요. 다시 봐봐. f'에다가 뭔가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2가 나왔대. 그게 f 입장에서는 무슨 상황이냐고요. 자, f' 뭘 넣었어? 그랬더니 2가 됐대. 그럼 너네는 이거를 f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냐고. 기울기가 2다.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거 말고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잘 들어. 놓치지 마. 계속 봐. 뭘 넣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2가 나왔다고. 그 뜻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거야? 2였단 소리예요. 맞지? 잘 봐. 그럼 내려가.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거니? 2였단 소리야. 근데 얘랑 같은 간격으로 왼쪽으로 한번 가볼래? 그럼 이때 나오는 도함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그게 밑에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겠니?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와.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거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이해돼요? 야, 이번에 좀만 더 가볼까? 그랬더니 여기가 3 나왔대. 그럼 좀만 더 가면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3 더 가파라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갖다 쳐봐요. 그럼 여기 마3 나오겠지. 같은 간격이면.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내려오면 뭐야? 거기는 기울기 마3이라는 거죠. 이 작업이 요점부터 시작을 해다 쳐봐요. 가운데. 그럼 양쪽에 기울기가 계속 뭐 해야 돼? 기하적으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대칭이 나오는 거야. 2차 함수는.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뭐라고? 도함수의 x절편에서 점대칭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똑같이 떨어진 만큼을 반대편으로 보내주면은 계속 도함수 값은 서로 반대 부호를 가져요. 반대 부호 관계를 갖는 거야. 그게 밑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서로 반대 부호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선대칭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선대칭을 갖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도함수 때문인 거야. 1차 함수 때문에. 그래서 1차 함수의 이런 대칭성이 2차 함수의 선대칭을 야기한 거거든. 자, 그럼 3차 함수 미분치면 누구였죠? 2차였죠. 2차 함수 대칭성 있어 없어? 선대칭 있죠. 그것 때문에 3차 함수에 뭔가 나올까 안 나올까? 뭔가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도 뭔가의 대칭을 갖는 함수가 됩니다. 좀 이따가 해볼 거야. 알겠어요? 요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다 대입해가지고 경험적으로 사고를 했다면 이제는 기울기 가지고 사고를 하자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2차 함수를 그려주면, 이제 이거 지울게. 그려주면은 양쪽의 모양이 똑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얘가 f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들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알파가 2차 함수의 뭐까지 연결되는 거니? 축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이제 이해돼요, 이거? 왜 축으로 연결되는지? 왜? 요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계속 도함수 부호가 다르니까, 반대니까 밑에서는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다. 되었어? 자, 여기서 뭘 가져요? 얘는 극소를 갖는 거지. 알겠어? 참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무슨 계형도 있겠어요? 감소 계형도 있겠죠. 이걸 F'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얘도 쭉 내려버려. 알파라고 해. 그럼 이번에는 부호 판단해봐. 제일 중요한 건 부호예요. 부호 뭐예요 여기? 플러스죠. 여기 부호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뭐 하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라는 소리야. 당연히 대칭성은 똑같이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2차 함수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이해를 했으면 3차 함수 그리는 거는 똑같이 가면 돼요. 그냥. 알겠어?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또 너희는 이거를 거기다가 잘 표시만 해놔. 그리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여기도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이 소리야. 그래서 걔네들이 따라서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맨 밑에 내가 써놓은 거 글 보여요? 거기 내가 뭐라 써놨어요? 도함수 1차 함수죠. 도함수의 x절편에서의 뭐가? 점 대칭성이 무엇을 야기했대요? 원래 함수의 선대칭을 야기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내가 했던 말인 거 이해돼요?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야, 함수에서 대칭성 중요해 안 중요해? 너네가 지금까지 모든 함수 배웠잖아요. 많은 함수 배웠잖아. 거기서 대칭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항상 중요하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체크해야 돼요. 다 됐으면 이제 3차 함수로 가볼게요. 3차 함수로. 야, 그럼 3차 함수는 식이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해주면 f'x는 3ax 제곱에 2bx에 더하기 c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들아, 내가 다 그릴 순 없어가지고 아래로 볼록만 좀 해볼게.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걸로만 해볼게요. 한번. 그럼 봐봐요.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x축이 있어. 예를 들어 길게 그냥 뽑은 거야. 자, 도함수 몇 차 함수예요? 도함수가 2차 함수지. 맞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잘 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몇 가지예요? 총 3가지겠지.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이 몇 가지일까? 그래서 3가지가 나와요. 대신 위로 볼록도 있을 거 아니야? 총 보면 몇 개야? 6개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아래로 볼록에 대한 것만 해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둘. 마지막은 이렇게 셋. 이렇게 딱 할게요. 거기 각각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너희도 표시하면 돼. 잘 봐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 여기도 내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요. 그 다음 내가 뭐 할 거냐면 부호 판단하자고. 풀 여기 뭐야? 마 여기 뭐야? 풀이겠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뭐 한다는 거야?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그냥 이거야. 그럼 얘들아,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하겠니? 올라가는 그림인 거야. 근데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문제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얘기 더 해볼게요. 야, 이거 뭐니? 축이지. 자, 얘가 밑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자, 이번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자. 이 축을 기준으로 얘들아,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본다고 쳐봐요. 미분계수 아니야. 도함수 값을 본다 쳐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해요. 그러면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도 얘랑 레벨이 뭐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도함수 값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그게 밑에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중이에요? 감소하는 중이겠지. 그러면 이 점선이 내려온 지점에서의 함수가 만약 여기다 치면은 내려가는 중일 텐데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같은 간격 떨어진 지점도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쯤 더 가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래? 잘 들어야 돼. 집중을 계속 놓치지 마세요. 그럼 내려오다 보면은 기울기가 좀 더 뭐해졌다는 거야? 완만해졌다는 거 아닐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뀐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 같은 레벨을 갖는 지점이 이쪽이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니? 0이지. 그럼 여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서 요렇게 왔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는 뭘 가져요? 점대칭을 가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요렇게 증가하고 있었겠죠? 이 증가하던 모양도 여기서 올라가는 모양과 뭐 해야 돼? 정확하게 180도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차 함수는요, 도함수의 축에서 내려온 선에 대하여 점대칭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3차 함수도 기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쁜 함수예요. 2차 함수만큼이나. 알겠어요? 너희는 그렇게 안 느껴지겠지만 근데 그걸 너네가 알잖아? 그럼 문제 풀 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 대칭성을 알면.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풀이 그 길이 차이가 굉장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잘 봐. 계속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축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얘를 그럼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되냐 이거야. 2차 함수는 축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부를 말이 없어요. 근데 교육과정상 너희는 이 말을 쓸 일은 없어. 미적분 2를 배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미적분 1에는 지금 내가 알려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뭐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부를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변곡점이 뭐냐? 뜻이 뭐냐? 야, 여기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근데 여기는요? 그러니까 변곡을 했다는 게 곡률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가 뭐로 바뀌는 지점이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래서 걔를 변곡점이라 불러요. 그냥 우리끼리는 대칭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점, 대칭의 기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좀 그림을 좀 잘 그려놓으세요. 변곡점 괄호 열고 대칭점이를 써놔.
됐어 이거? 이해됐어요? 또 마저 가볼게요. 그럼 봐봐. 자, 얘도 그럼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호 판단이야. 다음 것도. 자, 부호를 한번 판단해볼까요? 부호 뭐예요, 여기? 플러스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야. 얘는 뭐예요? 그냥 0이죠. 함수값이 0이지. 맞아? 얘가 뭐야? 플러스지. 그럼 얘 뭐 할 거냐면 똑같이 내려요. 얘를 기준으로 뭐 할 거냐면 올라가다가 기울기 얼마 찍으라는 거야? 0 찍어요. 그 다음 다시 뭐 하라는 거니? 다시 올라가라는 소리야. 아까 우리가 계속 그리던 그림 있지?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기울기 0을 찍으시고 만약 여기만 보잖아? 2차 함수 같은 모양인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울기 얼마 찍는다? 0 찍는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방금 했던 2차 함수 있잖아요. 얘 여기서 나오던 그 선대칭성이 얘를 야기한 거 아니야 또? 여기서라고 다르겠니?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요 축이 내려온 이 녀석 만나는 게 얘잖아요. 요 점이 또 무슨 점이 되는 거니? 또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대칭점이 된다. 변곡점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3차 함수든 간에 다 점대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도함수 때문에. 2차 함수 때문에. 알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플러스인데 얘는요. 기울기 0 찍는 순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대신 축은 내릴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될 거냐면은 잘 봐봐. 올라가다가 기울기 0 안 찍고 다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0이 아니다. 하지만 얘가 변곡점인 건 똑같아요. 그럼 잘 봐봐. 너네가 지금 변곡점에서 자꾸 체크를 하는 중인데 변곡점들을 보면은 변곡점 계속 접선들이 뭐가 돼요? 일반적인 접선의 모양이 아니지. 대부분 접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거 아닌가? 그잖아요. 변곡점에서는 얘들아 계속 무슨 접이 나오냐면 이런 거를 딱히 용어가 없어서 뚫접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뚫접. 이런 걸 뚫접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야? 그래서 저기 있구나.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도함수의 선대칭성이 원래 함수의 점대칭성을 야기한대. 따라서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 대칭점을 변곡점이라 부르지만 교육과정상 말 바꿔야 되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 원이야.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교재로 갑시다. 교재로. 자, 지금 교재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할 거냐면 24번 424번 풀어보세요. 66쪽에 424번.
뭐지? 어? 이 함숨 소리 뭐야? 어려워? 일단 어려워 안 어려워? 재미없어요? 재미없니?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 재밌지? 이것만 하면 재밌어 원래. 문제 풀면은 점점 혐오감이 들 텐데. 내가 걱정되는 게 너네가 언제 커가지고 고3 애들이 푸는 걸 풀 수 있을까? 헤이. 그래서 내신을 잘해야 돼요. 내신 대비를 잘 해놔야 고3 때 그걸 이어서 갈 수가 있는데 내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현재 고3 애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수원수투를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고3이 돼서 수원수투를 고1, 고2처럼 다루는 데가 없어요. 네. 왜요? 혹시 지금 네. 공간에서 친구 오면은 잠깐 상담 진행 가능하신지 여쭤보다가 지금요? 네. 계속 바로 수업인데. 2분에서 1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일 싫어하는 상황. 자, 이때 x가 얘들아 이거 빨리 하자 그냥. b부터 얼마까지래요? 3까지래. 이때 b에서 a를 빼달래요. 야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구간에서 뭐 하라는 거야?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감소. 맞아요? 감소가 뭐예요? f'x가 뭐가 되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거 빠르게 미분하세요. 자, 이거 미분을 해보니까 6x 제곱에 더하기 2ax에다가 더하기 36이야. 그래서 요게 이 구간에서만 감소를 한대요.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대잖아. 야 그럼 당연히 얘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b라는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거 아니겠니? 문제에서 감소하라는 구간이면 여기가 음수되는 구간을 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너희는 당연히 요 3을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요 함수에다가 대입해야죠.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어? 대입을 할까요? 일단 그냥 3 넣어보자. 3 들어가면 얼마야? 54 더하기 6a 더하기 36. 걔네가 0 됐으면 좋겠어 이거고 요렇게 둘 더하니까 90 나와요. 그럼 6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90.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5가 됐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0인 거야. 그럼 너네 이거 6으로 묶어봐.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랑 3 들어가서 마마 들어가면은 얘가 누구라는 게 밝혀졌어? 2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a, b를 구한 거고 b에서 a를 빼달래요. 빼주면 얼마예요? 17 나오겠지. 야, 그 유형 2번 봐봐요. 유형 2번에서 너네가 아까 다 봤던 거거든? 내가 들어줬던 예시들 가지고. 근데 28번만 좀 봐봐. 3차 함수 나와 있는데 걔가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클 때 누가 더 크대요 이번엔? x1이죠. 그럼 이거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거기다 빨리 밑줄 치고 감소라고 써놔요. 그리고 의에다가 밑줄. 그게 무슨 말이야? 모든이잖아. 항상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항상이라 써놔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양수인 게 나오면 안 된다. 즉 그럼 우리 그 미분에서 뭐 하는 거 찾아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게 항상 성립하도록 해주면 돼요. 알겠어?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도 봐봐. 이게 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433번으로 와보세요. 그거 풀고 끝낼게. 오늘은 얘들아 개념을 많이 못했잖아요. 아니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못 풀었잖아. 근데 개념은 집에 가서 제발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막
수업 쳐서 나갈 건데 혼자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복습 꼭 하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1부터 2에서 얘 뭐 해달래? 감소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3부터 무한대까지 뭐 해달래? 증가했으면 좋겠대.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이거야. 알겠어? 그럼 빨리 뭐 해야 되니 너네 이거? 미분해야죠. 증감 얘기 나오면 그냥 미분이야. 그럼 이렇게 미분이 되거든요. 야, 그럼 제가 이렇게 생겼다 쳐요. 그러면 일단 감소 구간이 나온다는 건 얘들아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건 보장이 된다는 거야. 이게 f'인데 1부터 2에서 감소하라는 거는 1과 2는 여기 구간에 해당하라는 거 아니겠니? 맞지? 근데 3 이후로는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증가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 말은 3은 여기로 빠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야? F1 음수, F2도 음수, 대신 등호는 되는 거죠. 그리고 F3은 오히려 뭐야? 양수. 이 세 개를 다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1부터 한번 넣어보자. 1 들어가니까 몇 A 나와? 2A 풀 3 나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2 넣어보자. 2 들어가니까 4A 더하기 12 나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3 넣어보자. 그럼 27에다가 더하기 6A가 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모두의 공통범위니까 얘로 끊어져요. 3보다는 마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A 범위를 써주시면 답이에요. 알겠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